개항기 조선을 방문한 일부 서양인들은 조선인이 무기력하고 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역시 조선인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식민 통치가 필요한 민족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조선을 마음 놓고 유린하게 이르렀죠. 그래서 일부 서양인들은 한국인보다 더 다스리기 쉬운 백성은 없다고도 했고, 또 일부는 절망적이리만큼 학대받지 않는 한 늘 평화롭고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심한 고문 같은 방식으로도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싸움을 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싸우지 않았지만 그 유순함 이면에는 아주 격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특히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 두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국의 화력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격하게 싸운 끝에 미국과 프랑스를 물리쳤습니다. 이 온순한 성격 탓에 선빵을 날린 적은 없지만 격정적인 성격 덕분에 완전한 정복을 당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침략자가 침입해 학대한 것도 아닌데 아주 심하게 과격해졌던 적이 있는데요. 1896년 1월 1일 고종 32년 김홍집 내각은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에 단발령을 선포했습니다.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으라는 명령이었죠. 명분은 위생에 이롭고 일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종이 솔선수범의 머리를 깎고 내부 대신 6일주는 거리에 채두관을 배치해 강제로 깎도록 했지만 반발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하게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단발령 반대의 강력한 논거였습니다.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 내 목은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는 최익현의 일성은 의병봉기를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구한말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단발령과 을미사변으로 들끓는 민심 속에서 고종은 아간파천을 단행했고 친일 내각이 무너졌으며, 단발령을 주도했던 대신들은 성남 군중에 의해 처형당했는데요. 단발령을 주도했던 총리 대신 김홍집은 광화문 앞에서 돌로 맞아 죽었고, 고종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랐던 농상공부 대신 정병아도 김홍집과 같이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고종은 신민들이 편한 대로 하라고 명하면서 강제단발은 철회됐죠. 이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 속에서 유순하고 인내심 많은 민족으로 불려왔지만 머리를 깎는 것만큼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의 일부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강제단발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제 원치 않아도 머리카락이 스스로 빠지는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탈모인데요. 그리고 이 탈모 연구에 25년을 매달린 탈모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잠시 기사 하나만 볼까요? 지난 3일 영국 더 가디언은 튀르키예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영국인 38세 남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발이식 성지로 불리는 튀르키예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베식타스의 한 클리닉을 찾은 그는 2차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중 쇼크가 와 사망했죠. 이 클리닉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데, 영국의 리오 퍼디난드, 크로아티아의 이반 라키티치, 프랑스의 지브렐 시세, 브라질의 히바우드 등이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모발이식만 5만 건 이상 수행했지만 결국 운이 나빴던 이 남성은 사망하고 말았죠. 사실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 진행된 탈모를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현재로선 모발이식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많은 탈모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모발이식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모발이식을 상품으로 만든 국가가 튀르키예입니다. 헤어와 이스탄불을 합쳐 헤어스탄불이라고 불릴 정도죠. 지금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튀르키예를 찾지만 저런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수천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찾는 이들만 100만 명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탈모 환자들, 튀르키예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대머리로 살게 한 이들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할 텐데요. 한국의 탈모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환자가 아니라 인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탈모가 더 이상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성 탈모증 등등 병적인 탈모증 환자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4만 8천 명이 병적인 탈모로 치료받았다고 하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5%, 30대가 21.5%, 20대가 18.6%, 50대가 18.2%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대 탈모 환자가 50대보다 많다는 점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병적인 탈모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적 탈모나 노화성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잠재적 탈모, 비인지성 탈모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탈모 인구가 1000만 명, 즉 5명 중 1명이 탈모를 겪는다는 추정이 나온 겁니다. 머리 좀 빠진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까요?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이 군입대 당시에 찍힌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모두 얼굴로는 어디 가서 놀림받아 본 적 없는 배우들이지만 머리만 짧게 잘랐을 뿐인데 우리가 알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만큼 머리가 우리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연예인들이 저 정도지 아마 저 같은 일반인들은 오징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모가 진행돼 머리숱이 빠지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생깁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이 올해 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회에서 전체 응답자의 80.7%는 만약 탈모 증상이 생긴다면 취업, 연애, 결혼 등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런 우려가 더 컸는데, 20대 응답자의 58.8%는 탈모가 생기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최대한 숨기고 싶다고 밝혔으며, 30대도 53.6%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비율은 다소 낮아지지만 전 연령대 공통적으로 탈모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탈모가 개인의 외모 만족도와 사회생활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탈모로 낮아진 외모 만족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 상실,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성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탈모인들은 비탈모인에 비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스트레스, 우울감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병원을 방문한 탈모인의 60%가 탈모증으로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머리가 있고 없고는 자신감과 자존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시작됐을 때 조기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아마 한국에서 탈모 인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은 아마 종로 5가의 땡땡 의원일 겁니다. 저 역시 박사과정 졸업 논문을 쓸 때 스트레스성 탈모 때문에 찾아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심하게 빠졌었으니까요. 프로 땡땡땡이라는 탈모약을 2년간 섭취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바르는 미녹땡땡과 함께 시작합니다. 물론 효과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약을 중단하면 다시 빠지는 리바운드 효과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탈모는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작년에 제게 연락해온 분이 있습니다. 26년 전인 1999년 창업해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임상실험 결과로 탈모 방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국내 처음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25년 만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샴푸 제품 샴피톡톡을 출시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두피 마사지를 병행하도록 만들었으니 광고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준 논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 그의 제품을 쓴 환자 10명 중 7명이 객관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분을 인터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주장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볼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가 25년 만에 출시한 샴피톡톡 제품이 국제특허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전 항목을 통과하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국제특허 심사관으로부터 선행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창의성을 지녔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특허가 아니라 국제 특허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선행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면서 기술적 진보를 이뤄낸 세계 최초라는 의미니까요. 25년 노력한 결과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것 같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고 대표가 주장했던 주장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만든 제품 사용 후 모발수가 늘었다는 것, 둘째는 샴푸 성분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셋째는 두피 마사지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검증해 볼까요? 우선 모발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고도윤 대표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기업 난다모의 창업주입니다. 인디언은 대머리가 없다는 카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현대 홈쇼핑 전체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발 개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 숫자를 세보면 알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후 각각 번호를 붙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 번호 외에 새롭게 생긴 머리카락이 있는지 비교해보면 되니까요.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탈모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구가 포토 트리코그램입니다. 모발 정밀 검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제품 사용 후 발모에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제품 사용 전 사진과 제품 사용 후 사진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원수 교수팀이 임상실험으로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2002년 최신의 약에 게재된 천연 에스피노질리아 등 수정 허브가 함유된 허브 비누의 효과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총 24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허브 비누 난다모를 4개월간 매일 한 번씩 사용하도록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평가했는데 위 포토 트리코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가로 세로 0.9cm 단위 면적의 사용 전과 사용 후 모발 개수의 변화를 측정했죠. 탈모의 특성상 머리 한 올 한 올이 소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위 연구를 주도한 이원수 교수가 자신의 환자 중 심각한 탈모 환자들을 설득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난다모 비누 사용 후 4개월 뒤 71%에 해당하는 17명의 모발 개수 증가가 확인됐으니까요. 모발 개수가 증가한 환자와 감소한 환자를 전부 합친 전체 환자의 모발 개수 평균은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로 세로 0.9cm의 단위 면적에서의 7개이므로 두상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개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부분만 잘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특히 38세 남성인 두 번째 환자의 경우 사용 전 52개였던 것이 비누 사용 4개월 뒤에는 96개로 증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로 세로 1cm도 안 되는 구역에서 44개가 새롭게 자라난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이상의 결과로 허브 비누는 환자 자가평가 및 임상사진 평가에서 우수한 탈모 방지 및 발모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객관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인 모발 개수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발 성장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결론 내렸죠. 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난다모는 현재 3세대 제품까지 출시됐습니다. 1세대는 인디언 비누, 2세대는 매직스톤, 3세대가 샴피톡톡입니다. 그가 언급했던 모발이 객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1세대 인디언 비누이고 3세대 샴피톡톡은 인디언 비누 성분에 더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한 액체형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생허브를 넣었느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했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아직까지 샴피톡톡은 임상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고 대표는 어떻게 이 인디언 비누를 제품으로 만들게 된 것일까요?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스틸하우스를 기반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뒀지만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환율이 서너 배로 치솟자 수입 원자재 가격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결국 사업은 파산을 맞이했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는 90년대 후반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는 것조차 두려워 피하다 보니 지루성 탈모가 찾아왔고 스트레스는 또다시 탈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멕시코에서 자생하는 허브덩어리 비누를 선물로 받았는데 생허브로 만든 이 비누로 머리를 감고 탈모 진행이 멈추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죠. 호기심이 확신으로 바뀐 그는 곧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허브 비누는 500년 전 아즈텍 인디언들의 민간요법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인디언에게는 대머리가 없다는 카피 문구가 여기서 탄생했죠. 즉시 탈모 환자가 급증하던 한국 시장을 겨냥해 원재료를 수입해 비누를 제작했고, 그 핵심 성분은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에스피노질리아, 알로에베라, 네틀, 버베인, 캐모마일 등 10여 종의 허브였습니다. 이들을 직접 갈아 반죽해 80% 이상을 수작업으로 제작했는데 이는 기계 가공을 최소화해 허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누는 시장에 출시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 고 대표는 직접 약사들을 찾아다니며 약국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01년 3월 27일 데일리팜 신문에는 개공약사 선정 발모효과 1위 제품 난다모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끄레세는 난다모 비누의 초창기 이름입니다. 기사는 서울 시내에서 발모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발 제품 중 발모 효과와 탈모 방지에 가장 탁월한 제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1%가 끄레세를 뽑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발모 치료제로 알려진 유명 약품들은 전부 합쳐도 31%에 그쳤고 나머지 제품들은 1% 미만에 그쳤죠.
그리고 소비자의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 역시 끄레세가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에 비누 한 장의 약국 경영을 바꿉니다라는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끄레세에서 인디언 비누 난다모로 명칭을 바꾼 후 임상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고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포스터까지 공개되자 난다모 비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다음은 샴피톡톡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샴피톡톡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했다는 점입니다. 아로마 오일이란 식물의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로 이 제품에는 라벤더, 로즈마리 잎, 유칼립투스 잎, 스페니쉬 타임꽃 등의 에센셜 오일이 배합되어 있죠. 또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등록 성분인 카페인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성분들이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카이브스 오브 더마털러지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아로마 테라피 무작위 시험 원형 탈모증의 성공적인 치료에 따르면 타임, 로즈마리, 라벤더 등을 혼합한 에센셜 오일을 매일 두피에 마사지한 그룹의 약 절반, 무려 44%가 원형 탈모 호전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성 오일인 캐리어 오일만 바른 그룹에서는 거의 호전 효과를 보이지 않았죠. 이에 저자들은 아로마 테라피가 원형 탈모증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에센셜 오일을 샴피톡톡에 블렌딩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샴푸와 테라피를 합성해 샴피톡톡인 겁니다. 사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무작정 혼합한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오일별 고유 화학 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민감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부적절한 조합은 두피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주인 고 대표가 스스로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원들 7명도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15년간 테스트하고 비교하고 연구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으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갔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인공 합성향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향이 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씻는 순간부터 두피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저 역시 거품 내고 한 5분 정도 마사지하다가 씻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모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스트레스, 식습관, 두피 피지 와인 분비, 헤어 제품의 과도한 사용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탈모 원인을 단순히 몇 가지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현재 시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탈모 치료제는 원래 탈모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가 기이할 정도로 털이 많이 자란 임상 환자가 나와 탈모 치료제로도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사람도 탈모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는 오롯이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유전적 탈모를 완벽히 억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탈모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로 완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마사지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기는 합니다. 두피를 꾸준히 자극해주면 모낭 주변의 혈류가 증가해 모근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니까요.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고 노폐물 배출, 스트레스 완화는 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2016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건강한 남성 9명에게 24주간 매일 4분씩 두피 마사지를 받도록 한 결과 24주 후 평균 모발 굵기가 유의미하게 굵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모의 첫 증상이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입니다. 가늘면 적은 충격에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발의 굵기가 탈모의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가 모든 탈모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부작용 없이 두피 건강을 증진하고 모발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보조적 방법임은 분명하죠. 두피 마사지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손끝을 이용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 양손가락으로 두피 전체를 골고루 누르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샴피톡톡은 샴푸와 동시에 마사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샴푸 용기에 지름 25mm 크기의 석영 유립을 2개를 부착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국제특허 심사를 통과한 것이죠. 고 대표는 아로마 오일 블렌딩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타법입니다. 고타법이란 스포츠 마사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법으로 쉽게 말해 두드리며 파동을 발생시키는 마사지법입니다.
리드미컬한 진동 자극을 주면 피부나 근육의 혈관 신경 운동에 작용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죠. 고 대표는 고대문헌에서 아로마 오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마사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법, 강찰법, 고타법 중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고타법을 샴푸에 적용하기 위해 석영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블렌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거품을 낸 후 샴푸 용기에 결합된 마사지볼 2개를 이용해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을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하도록 했죠. 사실 이는 탈모 관리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머리카락은 두피 아래에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피톡톡은 심각한 탈모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머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굴리는 게 아니라 두드려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 채널을 통해 처음 런칭했던 샴피톡톡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네이버 등에는 엄청나게 많은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작년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4차 예약분까지 전부 마감되는 바람에 구매에 실패한 분들도 계셨는데요. 난다무의 샴피톡톡도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업체도 너무 많은 할인을 제공하다 보면 팔 때마다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 저도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어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아쉽지만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고 최대 22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최소 구매 수량이 3개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90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바뀝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샴푸로 일주일 만에 머리가 풍성해지면 그 제품을 개발한 분은 벌써 노벨상을 수상했을 겁니다. 위 난다무 임상실험도 4개월 지나서야 80% 증가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주일,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자라길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전문가 손길을 거친 좋은 아로마 오일로 모발에 영양도 공급하고 고타법으로 두피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샴피톡톡 1개는 남성 기준 약 한 달 분량이므로 최소 3개월은 사용해 근본적인 변화를 느껴보시라고 3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다무 측에서 마지막 행사 기념 디시멘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말씀드렸듯 난다무의 3세대 제품으로 1세대가 탈모 환자 임상에서 71% 모발 증가를 증명한 인디언 비누, 2세대가 한 기업이 상표 도용해서 200만 장을 팔아치운 매직스톤입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송 메모에 인디언 비누 난다무 또는 인디언 스톤 샴푸바 또는 매직 V스톤을 기재해 주시면 그 제품을 무료로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배송 메모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니 꼭 배송 메모에 원하시는 제품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대표가 특별 행사를 진행해 주신 만큼 저 역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5분을 선정해 매직 V스톤을 1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직 V스톤은 이번 행사에서는 진행되지 않지만 한 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해 주식시장 상장까지 이뤄낸 전설적인 제품입니다. 그 원조 제품을 경험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내일 저녁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왕 매일 샴푸를 쓰시는 거라면 두피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탈모까지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